마스터 오브 스케일. 어떤 아이디어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다. 엘리베이터 창업자 셀리 크로책. 월스트리트에서 20년간 애널리스트 셀리 크로책은 성비에 따른 투자 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성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모두가 아는 문제지만 성비에 따른 투자 격차는 완전히 다른 문제. 셀리는 오랫동안 여성 애널리스트로 일해온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위한 온라인 투자 플랫폼 엘리베스트는 이렇게 시작. 여성들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합니다. 수입의 상당 금액을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해요. 대량 개소해보는 전생에 걸쳐서 100만 달러가량의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100만 달러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도 꿈꾸던 집을 살 수도 혹은 싫어하는 일을 그만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전 투자업계에 접근하지 못한 이런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셸리의 첫 직장은 살로몬 브라더스였는데 이곳은 월스트리트 내에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 문화로 악명이 높았다.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어느 날은 내 사무실에서 남성 성기 사진이 붙어있고 대저실에 일하려온 여성에는 소름 끼치는 일. 그냥 재미로 저를 너처리 그건 물러서지 않았죠. 셀레는 나중에 번스타인 리서치 부문 책임자로 이직했는데 그곳에서 매우 인상적인 투자자 리포트를 썼다. 그녀가 기억하기로 번스타인에서 쓴 첫 번째 리포트는 특정 종목, 즉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회사에 몇몇 사람이 말렸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고 매도 리포트를 내보냈다. 결국은 셀리와 매도 권고는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녀는 스타로 떠올랐다. 5년 후에 번스타인의 CEO가 된 셀리는 또 한 번 월스트리트의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에는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투자 업무와 리서치 업무를 병행했는데 아주 명백한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 가령 애널리스트는 고객이 어떤 투자 조건을 하고는 뒤돌아서서 조언과 반대로 베팅할 수 있었다. 셀리는 고객이 올바르고 정직한 투자 자문을 제공하려면 애널의 투자 업무가 리서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셀리는 번스타인의 투자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그런 관행을 끝내기로 설사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셀리가 결정을 내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고난을 겪은 다른 투자 은행과 달리 이해 충돌 문제를 이미 해결했던 번스타인은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셀리는 마지막 남은 정직한 애널리스트를 찾아서라는 포천의 헤드라인 주인공이 되었다. 시티그룹 계열사인 스미스 바니의 CEO로 영입된 후에도 전통적인 관행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회사에서 고객에 잘못된 투자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셀리는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그룹 총괄 CEO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일로 해고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정직한 애널이 시티그룹을 떠난다는 소식은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 좋은 소식은 자유로워진 셀리가 월스트리트와 또 다른 잘못된 관행인 성비에 따른 투자 격차를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안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불꽃이 일어나서요. 여성들이 투자 격차를 줄이도록 돕지 않는다면 죽을 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죠. 모든 여성이 관리하는 투자 기능 자산은 약 7조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여성의 90%가 인생을 어찌 좀 이러면 혼자서 돈을 관리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여성을 위한 투자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여기에 시장 창출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수년간 여성 혐오의 피해자였던 셸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에 여전히 충격.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변형. 사람들은 근데 남편들이 여자들의 돈을 대신 관리하지 않아? 라고 반응했다. 셸리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스타트업을 할 계획은 없었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주기를 바랬고 하지만 주류 금융계의 무관심과 싸늘한 반응을 보며 자기 신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월스트리트에서 경험한 엘리베스트가 무엇을 차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었다. 셸리는 기존의 모든 투자 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을 설계해 모든 상품은 금융계가 간과해온 여성들, 즉 스스로 돈을 벌고 당당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도
투자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이었던 여성들을 위한 설계. 이제 엘리베스트는 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성공했군요. 자, 역경에서 피어난 획기적인 아이디어. 브리커 공동 창업자 스튜어트 버터필드의 이야기라.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네버엔딩은 소수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확보했을 뿐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카트리나 페이크와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당연히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2002년은 닷컴 버블이 붕괴한 직후로 금융업계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시점이기도 했다. 스튜어트는 저축한 돈을 모두 쏟아붓고 가족과 친구의 돈을 빌림에 붙었지만 결국 소액의 엔젤 투자를 받는 데 그쳤다고 회상했다. 스튜어트의 때에는 기적같은 승부수가 필요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최악. 컨퍼런스 참석자 뉴욕 비행기. 스튜어트는 식중독이 걸려서 밤새 앓고 몽롱한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감지. 바로 최초의 사진 공유 플랫폼 플리커에 대한 것이었다. 스튜어트는 플리커에 대한 아이디어가 게임 네버엔딩에 있던 기능들, 가령 실시간 댓글을 달기나 아이템 공유 같은 기능들을 응용한 덕분에 더 풍성해졌다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인 플리커는 사실상 현대 소셜미디어와 테스트 베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해시태그 달기, 공유하기, 팔로잉, 짤 영상 만들기 등 소셜미디어 특유의 문화들이 유행하는 토지를 마련. 사이버 세계에서의 사적 교류와 커뮤니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도 그들은 공헌을 하였다. 플리커가 게임 기능에서 정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게임을 개발하던 카테리나 스튜어트가 플리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끝까지 전념해서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절박함에 있었다. 플리커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사진을 뭘 할 수 있는지, 사진을 좀 더 쉽게 검색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원대한 비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중에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접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가리킨다. 새로 개발한 데에 대한 출시하는 시장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테스트 베드. 콘크리트에서 자란 장미.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기업가는 모두 창업 초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라 브레이클리는 스팽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물 밖으로 쫓겨나 눈앞에서 명함이 갈리를 지키는 모욕. 셀리 크로체건 시티그룹에서 공개적으로 해고를 당한 후에 엘리베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케빈 시스트롬은 거의 망해가는 체크인 서비스 앱을 어떻게 살려보려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탄생. 히트닉을 부어드는 사이버 세계에서 성차별과 무차별한 폭력을 경험한 뒤에 범벌에 대한 아이디어. 마크 큐브는 싸구려 양복을 입은 무일푼의 소프트웨어 판매원이었고, 때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콘크리트에서 자란 장미처럼 역경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비로소 싹을 틔운다. 기업가들은 그 역경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고통스럽게 경험한 후에 해결책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는 쉽지가 않다. 위기는 기업가를 절박하게 만들고 절박함 최후의 승부수를 띄울 에너지를 끌어낸다. 마치 미식 축구 선수들이 경기 막판에 역전을 노리고 헤일 메리 패스를 던지는 것처럼 말이다. 기업가는 여러 장애물로 부딪히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운필드로 전진하는 미식 축구의 선수와 닮았다.